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24년 첫 시장이 열렸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5%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에코프로 BM이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근데 에코프로 BM은 뭐 만들어요? 양극재 만든다. 그렇죠? 머티리얼즈는 뭐 만들어요? 전구체 만든다. 자, 그럼 양극재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구체가 필요하다. 여기서 더 하나 필요한 게 뭐예요? 리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양극재 업체들이 맨 앞단에서 고객들을 상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죠. 에코프로 BM이 쌀까요, 비쌀까요? 미래 가치를 대비하면 지금 쌉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실적 대비해서 보면 주가는 비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될 게 주식 시장에서 주식이 올라가는 건 무조건 비싼 주식이 더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첫날 장을 보니까 올해도 작년만큼 녹록지 않아질 거다. 그리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올해 예정되어 있죠. 뭐 한 3월에서 4월 정도가 뭐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 시작점이 될 걸로 일단 예정치가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이 선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한국 시장은 그렇게 썩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미증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것만큼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주식 시장은 종목 포함해서 모두 다 선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소리예요. 즉 부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양의 의미를 먼저 해석을 해서 주식시장이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경기의 뭐 사이즈나 뭐 여러 가지 좀 사항들이 미국 시장 대비해서 좀 많이 약한 건 사실이다 보니까 한국 시장은 어쩔 수 없이 그 개별 종목들 아니면 뭐 이런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테마군들을 형성해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올해도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못 잡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체크하고 판단하는 부분이 틀렸을 때 항상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승 쪽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하락 쪽에 대한 대비도 해놔야 된다. 그 대비가 주식을 사지 말아라, 늦게 사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위쪽만 볼 게 아니라 아래쪽도 함께 보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지금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다 그랬죠. 근데 미래 가치를 대비하면 쌉니다. 왜? 양극재는 앞으로 쇼티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에서 발표한 내용만 보더라도 27년까지 71만 톤으로 증설을 합니다. 지금 자금 투입이 다 됐고 공장도 다 짓고 있어요. 양극재 생산 능력이 지금 현재 23년도 기준에서 17만 톤, 그리고 27년 기준에서 71만 톤으로 한 4배 정도 증설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다른 기업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부족분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부족할 수 있다는 신호탄을 12월 달, 그렇죠? 지난달에 딱 쏘아 올렸죠. 그게 SDI 발로 나온 44조짜리 대규모 수주 계약이 그 부분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 역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라가기 위해선 BM이 올라가야 되고, BM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안 빠져야 됩니다. 안 빠지기 위해서는 다른 양극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 LNF,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입니다.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에코프로 BM하고 거의 뭐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죠. 그렇다 보니까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고가 대비해서 나온 하락폭이 한 60에서 70% 정도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LNF를 한번 보면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은 거의 비슷하게 하락을 했는데, 그렇죠? 오름폭이 많이 없어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즉 LNF가 지금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 2위인데 2위의 자리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다는 건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미리 받았고,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싼데,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퓨처엠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폭은 극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살짝의 이 주가 변동만 나오더라도, 즉 상승 쪽으로 살짝의 방향만 틀더라도 공매도로 지금 잡혀있는 물량들이 매수 물량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잖아요. 그러면 하락은 끝났다. 그리고 그 반대의 신호탄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위쪽을 보지 말고 아래쪽도 함께 보자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요 내용이에요. LNF가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 즉
양극재 기업들의 조정은 끝났다. 하지만 고가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단순한 이 가격대, 그쵸? 이 가격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소화가 끝나는 그 시작점에 내가 싸게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화가 끝나는 그 시작점에 주가가 올라갈 텐데 그때가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공매도 물량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매수 물량으로 전환되는 그 시작점이 있을 겁니다. 그 시작점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정말 큰 폭으로 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은 에코프로 BM의 50%가 최대치다. 최대치.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장에 대한 평가치를 믿었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쵸 전구체를 납품하는 게 에코프로 BM 쪽으로 100%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먼저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즉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올라갈 수 있고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즉 가격을 내가 얼마에 잡을지는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잡자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BM을 봐야 되는데 양측의 이 종목들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에 그쵸 어느 정도 이 보유 기간으로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쵸 연초에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연초 그쵸 이벤트 진행합니다. 이벤트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우선 옆에 보고 계시는 이 내용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현재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연초 이벤트로 제가 1000분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특징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만 진행한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금 어때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집중을 하는 거고 베이스로 되는 그렇죠. 베이스로 되는 게 에코프로 BM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가 종목의 에코프로 머티 하나일까요? 그렇죠. 다른 종목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고 그리고 소통방에서 신고가 종목을 공략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 수익의 폭이 발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자 같은 경우에 자 1월 2일 그렇죠. 1월 2일 오늘은 10시 개장이다. 그래서 장 시작 전에 제가 항상 종목 나가는데 9시 46분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10시 개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종목 YIK 자 보면 자 내용 보세요. 위에 YIK 오늘 지금 10% 거의 한 3에서 한 4% 정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가 한 17% 정도. 그렇죠. 장 시작할 때. 자, 보세요. 9시 46분이면 오늘 10시 개장이니까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갔다는 거죠. 시장가 매수해라. 그냥 시가에 때려 사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오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어떻습니까? 신고가 종목이죠. 왜? 신고가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것일까? 물론 YIK보다 엑시콘이 오늘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내가 철저하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뿐이냐? 자, 올려서 보면 그래요. 12월 28일 그렇죠? 연휴 시작 전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포스코 DX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자 레고캠 바이오 보면 오늘은 조정을 줍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12월 28일 그쵸 6% 상승 마감 하루에 5% 정도의 수익 구간 물론 이 종목도 신고가 종목입니다. 실적이 좋아서 이럴까요? 아니에요. 레고캠 바이오 적자입니다. 그쵸 그런데 올라가는 이유는 얀센의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2.2조예요. 근데 레고캠 바이오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적자 기업이 조 단위의 시가총액을 만들어 두고 있을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매수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공략을 했는지 그 부분까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쭉 올려서 보면 자 12월 22일 그쵸? 레고캠 바이오 어떻습니까? 레고캠 바이오 8시 54분 장 시작 전이죠. 요 날이에요. 정확하게 12월 22일 금요일. 그렇죠? 이날 6% 상승 그리고 그 다음 날 10% 상승 그리고 그 다음 날 6% 또 상승 그리고 연휴 전 마지막 날 6% 또 상승. 그렇죠? 중복돼 있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시킨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노펙스. 그쵸. 오늘까지도 6% 강세를 보여요. 근데 22일 날 시노펙스 8시 53분 위에 올려보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공략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12월 20일 시노펙스 시장가로 때려 사라. 그쵸. 계속 중복시킨다. 그쵸. 이렇다는 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고가 구간에서 준다는 거고,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12월 18일 시노펙스 장 시작 전에 때려 사라 계속 중복시켜 드리잖아요. 시장에서 주도주는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터지기 마련이고, 우리는 이런 종목을 공략해야 나만의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23년도에 자꾸 막 내가 막 고가에 물리고 뭐 그날 이슈에 따라다니고 뭐 스트레스 받고 막 손절하고 이러신 분들은 이번 연초 이벤트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한 가지만 딱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저는 채널 성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이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그쵸?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니까, 그쵸?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이 두 가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신고가 검색기로 종목을 찾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종목을 내가 계좌에 녹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 매매 전략을 받아가야 될지,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원리를 제가 이야기를 충분히 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딱 받아가서 신고가 종목으로 정말 주도주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주식시장에서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지 말고 신고가 매매에 집중하셔서 24년도에는 정말 주도주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녹록치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은 58만원 고평가 그리고 60% 하락, 지금은 28만원, 시가총액 얼마? 28조. 그렇죠.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이 13조 7천억 8천억 정도 되니까 거의 50%에 채워졌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이 극히 제한적이다. 많이 빠져봐야 한 7% 내외 정도 나와요. 26만 원이 최저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딛고 가는 움직임보다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우리가 기간을 조율하자. 기간을 조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즉 여기 단기 보유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내가 보유를 해갈 건지. 2주 잡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요 내용,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건데, 자,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는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편집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연초라서 바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요 내용으로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2주 안에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1월달, 2월달 정말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 전에 무조건 수익을 놔야 돼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중에 제가 12월달부터 강조를 드렸었던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신고가 종목 중에서 그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될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24년도에는 모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